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 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글과 컴퓨터 한컴 오피스 한글 2024 버전과 관련해서 문서 작성을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예제를 보면 이런 형식들이 있죠. 일정한 형식이 있고, 제목 같은 경우가 다 같은 형식을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실 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막 서식을 만들어가면서 작성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요, 서식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용을 모두 다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서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서식 복사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단축키들을 짧은 시간 동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제가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는 맥 OS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 2024고요. 이것은 윈도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하고 맥북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단축키하고 맥북에서 사용하는 단축키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차이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제 블로그에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그 댓글 쪽 또는 설명 부분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한글 화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페이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의 단축키는 F7키입니다. 자, 이거는 맥북과 윈도우 모두 동일하게 F7키를 누르시면은 이 오른쪽 부분에 편집 용지가 나타나거든요. 뭐 용지 크기에서 A4 용지냐 B5 용지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용지 방향이 있고, 하단에 보시면 용지 여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백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따로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이제 탭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빠르게 여백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백 설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을 입력할 상황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막 형식들이 있죠. 뭐 이거는 가운데 정렬이 있고 진하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서를 빠르게 작성하시려면 우선 이런 형식은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무작위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적어 두시고,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내용을 다 입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형식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1단계, 2단계 막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거는 좀 소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형식이 나머지 형식과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서식 복사 기능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제목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큰 타이틀을 바꾸실 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왼쪽 위에 빈 부분이 있습니다. 빈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하나의 문단열 자체가 이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서식 입력 혹은 편집 항목에 가셔갖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와 같이 해주고 가운데 맞춤, 밑줄,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첫 번째 제목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계에 대한 내용을 적어줘야 되죠. 자, 이것도 이 빈 쪽을 클릭해 주시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요. 자, 진하게 글자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글자 색상을 이와 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색깔이 적용이 안 됐는데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 타이틀하고 본문 내용하고는 좀 약간 이 줄 간격을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Alt T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맥에서는 Alt 대신에 커맨드 T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문단 아래쪽에 여백을 두는 것은 여기 간격 부분이 있고요. 간격에서 문단 아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몇 포인트로 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포인트를 주시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소 제목하고 본문하고 떨어져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작성된 것들을 나머지 단계에도 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모양 복사 단축키입니다. 여기 메뉴에도 지금 모양 복사가 있죠. 자, 여기에 윈도우나 맥 동일하게 Alt C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범위를 설정하지 말고 Alt C 키인데요. 맥북 같은 경우는 옵션 키가 Alt 키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lt C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모양 복사가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글자 모양하고 그리고 아까 문단 아래 간격을 띄워줘야 되죠. 그래서 문단 모양 둘 다 복사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서식이 복사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2단계에 이 왼쪽 빈 화면을 클릭해 주시고 똑같이 Alt C 키 단축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3단계도 Alt C, 4단계도 Alt C 똑같이 이렇게 각각의 이 소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에다 모두 적용을 해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옵션들이 다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누가 우리 고객인가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것을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꿀 텐데요. 이와 같이 기울임꼴을 적용하고 글자 색깔을 주황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단축키가 Alt T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맥북인 경우에는 커맨드 T키를 눌러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문단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백 부분은 이 왼쪽 여백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여백을 이와 같이 10포인트로 잡아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글자 크기로 10포인트, 즉 한 글자 단위 안쪽으로 여백이 생긴다라는 얘기고, 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시면 자,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항목이 안으로 들어가서 요건 뭐 다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모양 복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모양 복사 단축키, 네, Alt C 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모두 둘 다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를 선택해 주시고요. 각각의 항목에다가 클릭해서 Alt C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다 복제를 해주시면은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의 항목이 되었고요.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좀 강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이거 뭐 누가 우리 고객인가 이런 부분은 좀 강조를 할 부분이라서 진하게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글자 색깔을 한번 녹색으로 이와 같이 강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강조를 해보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조가 되었으면 요것도 안쪽에서 동일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은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Alt C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문단을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글자 모양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사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항목들도요, 이와 같이 쭉 해서 강조할 만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 이렇게 Alt C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또 다른 데서도 해당 부분에 범위를 지정해서 Alt C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자, 이거는 이와 같이 좀 강조를 조금 더 해주고요. 자, 그리고 쭉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핵심 내용 위주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본문 내용에서 특별한 부분을 강조할 때도 이렇게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이런 문서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위에서부터 편집해 나아가면서 막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고 이 모양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첫 번째 모양을 나머지 항목에 적용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편집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애매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엔터를 쳐갖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혹시라도 서식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엔터로 친 부분들을 모두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이 메뉴 중에 쪽 메뉴가 있습니다. 쪽 메뉴에서 이 쪽 나누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메뉴로 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와 맥 동일하게 컨트롤 엔터 키를 쳐주시면은 이와 같이 쪽 나누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내용이 더 추가되거나 엔터를 치더라도 다음 페이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쪽을 구분할 때는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쪽 나누기를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강조를 해주는데 이 첫 번째 제목 부분은 처음에 한 것과 동일한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C 키를 눌러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를 해주시고요. 요 하단에서 제목을 클릭해서 Alt C 키를 눌러서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밑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을 제거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에서도 요 내용을 입력하실 때 여러분들이 표를 막 꾸미면서 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이 표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표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면 이 표의 크기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키와 방향 키를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윈도우는 컨트롤 방향 키, 맥북은 커맨드 방향 키.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 되겠죠?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고 위쪽 부분도 가운데 맞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글머리 기호를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 주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이 서식이 완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머릿말이나 꼬릿말 혹은 쪽번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집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위치로 가셔갖고 메뉴 중에 쪽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쪽번호 매기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쪽번호 매기기 넣기를 해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쪽번호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전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서식이 들어간 문서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실 때 뭐 위에서부터 하나씩 막 이것도 서식도 지정해 가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용은 다 입력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서식이 어떤 똑같은 스타일을 모양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은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축키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할 때 아무리 어떤 어려워 보이는 거라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 블로그에 이 한글과 관련된 단축키 안내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좀 그것도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하실 때 빠르고 그리고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